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일지 106회. 중국은 적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안 여행에서 그 청동검을 이게 장난감 기념품을 샀어요. 요거 자랑을 좀 하려고. 멋있죠? 진시황릉에서 그 출토됐다고 하는 그 청동검. 아주 멋있어요. 여기는 용 문양인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요 그때 태극하고 팔괘가 있어요. 요게 120위안 줬어. 120위안. 칼집은 요렇게 생겼어요. 칼집 요렇게 해서 이렇게. 칼집도 멋있어. 그러니까 120위안이면은 우리 돈으로 이제 200 곱하면 돼요. 200 환율이 너무 뛰어가지고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24,000 몇백 원 이렇게 되죠. 요건 작은 거 40위안 8,000 몇백 원짜리예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멋있죠? 안에는 똑같아요. 크기만 작아. 물건을 이렇게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기념품은 몇 개씩 사오지만 쇼핑을 하는진 않거든요, 여행에서. 근데 이제는 그걸 중국은 쇼핑을 위해서 가도 좋은 여행지다. 예. 요건 청동. 이게 물잔인 것 같아. 아니, 술잔.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요런 물건도, 머그컵. 요런 것도 사오고, 너무 잘 만들어서 좀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것뿐 기념품 말고 쇼핑을 쇼핑 목적으로도 이제 여행 계획에 한 부분을 넣으려고. 당연한 건데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조업의 세계 최강국에 갔다 여행을. 그거를 가서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 거지. 그,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시황릉. 요 칼이 뭐냐면 진시황릉 그 병마용 갔을 때 산 도록이에요. 중국은 입장료하고 요런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나머지는 싸요. 여기 좀 볼래요? 요 칼이 청동칼. 요거는 막 자랑까지 하고 싶은 게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 진시황릉에서 이게 출토됐다고 하는 청동칼. 얘예요. 그걸 세워놓으면 얘야. 얘. 칼. 예, 여기 그 문양들 있고. 요거 사온 거예요. 여기 도록에 요것도 있죠. 우리 한문 공부할 때 나오는 거. 창과자, 창모자 공부할 때. 여기 도록에서 이게 화살촉. 요것도 창. 요거는 활에 들어가는 무슨 부품 아닐까 싶고, 요걸 장착했을 때, 창에다 장착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도 나오고, 두 개를 합쳐. 그러면 얘가 나오죠. 얘가. 네. 요게 진나라 때 이제 발굴된 유품이고, 요거 한문 공부할 때 보면은 요거 책갈피 멋지죠? 이뻐서 사는 거. 이거 무조건 이뻐서 사는 거. 이거는 은나라 때 그때 거 비교해 보세요. 같죠? 얘랑 얘도 참. 그 다음에 이제 창모자 배울 때 얘예요. 얘. 기본 모양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시안이 당나라 때 진나라 쎄냥 함양. 수도는 진나라 때 함양이죠. 쎄냥 바로 옆이에요. 옆 동네. 그 일대가 그랬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유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가 상나라고, 주나라, 그리고 진나라, 진시황, 그리고 한나라,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막 이렇게 수도였으니까 거기는 이제 엄청난 유물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박물관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 박물관이. 그래서 나 조그만 때밖에 못 갔어요. 왜냐면 예약을 못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한국어 가이드 구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박물관 구경을 해보려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폭력 일지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애들이 그 학교폭력의 그 범죄자 새끼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친일파잖아요. 친일파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얘들이 뭉쳤고,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한국정대 때 좌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죽이자 뭐 이러는 애들이에요. 요게 하나야. 그래서 그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중국과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그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자. 예. 이런 이제 정신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그 인터넷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이 퍼뜨려 가지고 그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이제 크게 하는 애들. 하다못해 그 얼마 전에는 관광객들한테도 해코지,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해코지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슨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싸워도 군사력도 상대가 안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싸워서 싸워야 될 이유도 없지만, 싸워도 상대가 안 됐지만 그 이전에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이 사줘요. 그러면 우리 물건 안 받으면 그냥 전쟁이 나기도 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들을 아주 심각하게 해. 중국이 곧 우리나라를 먹을 거다. 몇 년 전엔 또 북한이 우리를 먹을 거다. 라고 이제 이런 근심 걱정에 휩싸인 사람도 봤고, 이제 얘네들은 적이 없으면 못 사는 뭐 이런 정신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연장이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애들의 선동을 하고 이제 그거에 사람들이 먹히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동을 하는 이유는 뻔해요. 예. 친일파 교회, 그러니까 친일파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국전쟁 그때 그 교회에서 뭉쳤고 우익이, 그 다음에 기독교 나라를 건설한다. 요게 한 몸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세뇌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교회에 개사람이 안 나오고 안 가고 정상적인 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별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선전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냐.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안 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돼. 바로 현대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학과 엄청나야 안 가르치려고 온갖 짓을 다 해. 요즘은 더 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적이다, 싸우자, 막 이런
이런 사람들의 선동이 먹히는 게 역사 교육이 안 된 사람들, 우민들을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어요. 집권을 해도 여태까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그 냉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기 반공 교육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학교 그 텔레비전도 맨날 뭐 드라마 하면서 그 밑에다 반공 구호, 반공 포스터 대회, 뭐 반공 그 관제대, 뭐 학교 교육이 제일 심하죠. 그러니까는 반공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온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현대 역사에서 그 소련과 그 저기 미국이 이제 냉전 체계라 했죠. 둘이서 엄청나게 경쟁과 전쟁을 이렇게 붙었잖아.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6.25 사변 또는 한국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결과가 이제 그때 좌익은 북으로 많이 가고 그때 우익은 남쪽으로 많이 온 거잖아. 그리고 그들이 계속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친일 청산을 못했으니까 친일파. 그리고 걔네들이 교회에서 뭉친 거죠. 이렇게 이게 한 몸이 된 게 그냥 온 거야. 친일 청산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현대 교육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남아서 얘네들이 계속 이제 권력을 쥐고 쭉쭉쭉쭉 우리나라를 끌고 온 탓이에요. 근데 20세기라는 거는요. 제국주의를 상대로 식민지 국가와 그 민족들, 그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국주의와 싸운 반제국주의의 시절이에요. 20세기는. 이걸 교육에서 싹 빼버려. 그때는 그 식민지인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제 좌파 이렇게 많아요. 당연히 그들하고 싸우자고 하는 그런 사상적 무기를 좌파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 식민지하에서 중국으로 갔죠. 그러면 중국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단 말이죠. 같이 피를 흘리는 동지였다고요. 이걸 쑥 빼버려. 중국에서. 중국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다고 하는 역사를 쑥 빼버린 거예요. 왜? 좌익이 많으니까. 대부분 그땐 그랬거든요. 뭐 공산주의라고 하든 그렇든. 그래갖고 근데 우리 애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그냥 생으로 하면은 잘 알아듣기 어렵지만 정말로 충칭에 갔다가 이제 중경 임시정부 거기에도 가고 일본군이 폭격한 그 터널 참사 현장에도 가고 그러니까 얘기가 하기가 좀 좋아졌어요. 예, 좋아졌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군하고 이제 이 임시정부 같이 움직인 거 그 얘기도 하고 시안사변 요게 시안사변에서 시안 그 박물관도 당연히 시안사변 박물관 갈라를 계획은 있었는데 갈 데가 너무 많아서 못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중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투어에서 화청지라고 당나라 때 양귀비 그 온천궁이 있던데 거기 갔는데 궁이 크니까 거길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곳만 가더라고. 근데 시안사변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가서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써 있는 글자들을 좀 읽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 사람이 왜 있지? 가서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장개석 그 초상화도 있고 그때 묵었을 때 그 방을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 자는 방, 뭐 비서가 묵는 방, 누가 묵는 이렇게 그 건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시한사변이 터진 장소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재밌었어요. 우리 딸은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어, 애하고 돌아와서 국공합작 그런 얘기도 해주고 예 그랬죠. 공부한 보람이 좀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 교육에서는 안 가르쳐요. 근데
친일파고 그때 우익이고 기독교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근데 가장 많은 건 좌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투쟁에 가장 열렬하게 싸운 게 좌익이니까 그걸 쭉 빼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웬만한 거 잘못 갖고 있으면 막 잡혀가던 시절에도 조금 공부했고 정말 자료가 빈약해요. 그리고 그런 거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또 살면서 몇 차례 한국 현대사를 스스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 우리 딸이 인터넷에 많잖아. 인터넷에 아주 많거든. 그 중국을 적으로 두는 그런 뭐 글과 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을 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막 이게 우리 딸한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너무 그 시간이 재밌고 공부한 보람도 있고 그 즐거운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사를 안 가르치는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사도 좀 왜곡됐고 요즘은 중국 사람이 쓴 거 요거 재미나게 읽고 있어요. 이와 하가 이제 동서로 서쪽에 하족, 동쪽으로 이족. 이거 일단 중국의 학자가 이렇게 쓴 거 유적이 나오니까 그걸 기반으로 요걸 좀 믿고 있는데, 상고사도 왜곡됐고 중세사도 왜곡됐고 그 현대사도 왜곡됐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심각한 건 현대사가 왜곡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수인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아무튼 하수인으로 매수됐다라고 굳이 말은 하지 않는데 이제 교감이 있었겠죠. 사법 피해자 또는 관청 피해자 이렇게 모임. 거기에는 이제 학교 폭력 6년 차부터 매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상종 안 하는 지 오래됐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만났거나 알거나 뭐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매수가 돼 있어서 상종은 안 하는데, 이분은 나이도 많고 인터넷에서 그쪽에서 이제 얼굴을 보거나 뭐 한 건 아닌데 뭐 아는 사이죠, 인터넷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굳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들과의 교감 때문이야. 이런 사람까지 뭐 매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직접 가해를 하기 위해서 덤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은 우리 적이고 이 적을 향해서 이 적과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냥 자기의 원래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나한테 말한 거죠. 그래요. 이제 전국에 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사 중국은 적이 아니에요. 적이 될 수가 없고 20세기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우리는 혈맹이어서 같이 싸웠다고. 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강국 기술력 제조업에서 최강국을 적으로 두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정말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는 제국주의 시절에는 19세기 뭐 이럴 때 20세기 일 때는 강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걸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냉전 체계도 무너졌고 이제 다극 체계자 그랬잖아요. 중국도 강국이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강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강국이 여러 개가 있는 다극 체계 이런 얘기 하죠. 지금은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향수는 버려야 된다. 그건 흘러간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국주의,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냉전 체계,
그때 극악할 때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비극이죠. 동족 선전의 비극. 그런데 그 시절 지났다고. 근데 이때를 계속 연장하는, 이거는 정말 나쁜 우리나라의 가장 해로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다 자기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장악하고 있는 친일파 교회 새끼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 할 일 하는 거지 뭐 다 역사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나는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딸이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세뇌돼 갖고 중국이 적이다 그러면서 적개심에 불타 갖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쁘다 이거보다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 현대사가 왜곡돼 있어서 왜곡된 것만 배워서 못 배웠기 때문에 무지 상태로 내버려둬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국민이 무지해야 지배하기가 좋죠. 이렇게 나가서 야 중국 관광객들한테 왜 해코지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막 이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 달겨드는 하수인 개들도 불쌍하고 이런데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이 안 돼 있는 거, 제도권에서 안 하는 거. 우리의 그 학교 보니까 우리는 왜곡된 걸 가르쳤어도, 반공주의를 가르쳤어도 역사를 어느 정도 배우는데 쟤네는 더 안 가르쳐 지금은.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기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세뇌돼서 막 날뛰는, 그게 얘 불쌍해. 사실은 불쌍해요. 사람의 숫자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칼, 물건을 이렇게 잘 만들어.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하고 왜 써? 잘 지내야죠. 지금은 친하게 지내서,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서 서로 이익을 같이 나누는 이런 관계로 가야죠.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갖고 그 친일파 교회 것들한테 이제 세뇌돼서 막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좀, 아휴, 나 이건 반성이네. 줄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반성도 좀 하면서, 예, 오늘 유튜브를 찍었어요. 고맙습니다.